이번 예제에서는요, C샵에서 제공해주는 C 언어 계열은 다 이 구문을 제공해 주는데요. 브레이크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계열에서 모든 C 언어 계열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브레이크 구문을 제공해 줍니다. 얘는 예를 들면 for라든가, 이미 우리는 스위치 케이스분에서 한번 만났는데요. 마찬가지로 for라든가 while이라든가 두 구문에서 구문을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브레이크 구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포문을 사용해서 총 한 100번 반복해 볼까요? 포, 탭 눌러서 i는 0번째부터 i는 100번째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포 구문이 원칙상으로 몇 번 반복돼요? 100번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100번 반복하기 전에 그냥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if 탭 i가 뭐뭐와 같다면, o와 같다면 어떻게 해라? 브레이크 해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즉 얘는 i가 5일 때 포문을 종료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구문은. 자, 그러고 나서 몇 번 반복했는지 출력시켜 볼까요? CW 탭 눌러서 write는 지우고요. 몇 번 반복? i번을 자, 반복을 하는데 i 플러스 1번을 몇 번, 0번서부터니까 i번 반복하고 백슬래시 탭으로 옆으로 증가시키고 CW 탭 눌러서 줄바꿈을 해주면 된다라. 자, 이렇게 한번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i는 0번째부터 i는 10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i를 1씩 증가시켜 주면서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원래 100번 반복하는데 i가 5일 때 한번 브레이크를 걸렸기 때문에 5가 되면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 그러면 1번 반복, 2번, 3, 4, 5번 하고 종료한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너무 많이 테스트하면 뭐하니까 2일 때 한번 종료하면 2번만 출력하고 종료하는 거고요. 디버그 모드에서 F11번 한 단계씩 코드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11번 눌러서 실행시켜보면요. 실행이 되고요. 자, 구문이 실행이 되는데요. F11번 또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i는 0부터 F11번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실행하고요. i가 2와 같으냐 물어보죠. 근데 false죠. i가 현재 0이니까. 그러면 F11번 그리고 출력하고 Alt 탭 잠깐 볼게요. 1번 반복. 다시 F11번 i는 0에서 1로 증가. 다시 1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니까 다시 실행. i가 0, 2와 같으냐? false. 아직은 i는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가고 두 번째 반복하는 거 출력하고요. 다시 F11번 눌러서 i는 현재 1인데 이제 F11번 누르면 2가 돼요. 맞죠? 2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작으니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i는 2인데 i가 2냐? 그러면 이 구문은 true가 되는 거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true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브레이크 구문 쪽으로 들어가고요. 브레이크 구문을 이제 만났습니다. F11번 누르면 빠져나온다는 거. 브레이크를 만나면 바로 포문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종료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포문에서 브레이크 구문을 만나게 되면 바로 빠져나오는 해당 포문을 종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브레이크 구문이에요. 예를 들면 포문 말고 while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while 탭 눌러서 정수형 J는 0번째부터 자, while 구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자? true로 잡아놓으면 무한 루프에 빠지죠. 이런 경우는 제가 프로그래밍 강의할 때 항상 쓰는 예제인데요.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while true로 하게 되면. 그러면 while 구문 안에서 빠져나오는 기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저기서 J를 플러스를 해주는데 언제 빠져나올 거냐? J가 5일 때.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만약에 if 탭 눌러서 J가 5와 같다면 그럼 어떻게 해라?
몇 번 반복하는 거 출력하고요. 여기 I 대신에 J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구문이 저 밑에서 CW 탭 눌러서 출력.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건데 I가 오면 어떻게 해라? 브레이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내용을 출력하고 J를 1 증가시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while문에서 J가 0부터 시작해서 계속 while문이 J가 증가되 0, 1, 2, 3, 4 증가되는데요. 언제 브레이크를 건다? J가 5일 때 브레이크를 걸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동일합니다. 포문도 5번 그리고 컨트롤 F 눌러서 실행시켜 보면 1번 반복, 2번 반복 위에서 2번 반복으로 바꿔놨었죠. 그래서 2가 아니라 다시 5 밑에도 5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둘 다 5번 반복하고 그 다음 행으로 이동하는데요. 내용은 동일한데요. 한 번은 포문을 사용했는데요. 포문을 사용하다가 어떠한 조건이 만족하면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해당 구문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while 구문도 while에 true로 이렇게 써놓을 일은 거의 없긴 해요. 그런데 제가 무한 루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 브레이크 구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 루프에 빠져서 프로그래밍이 실행하다가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와서 종료가 되겠죠. 어쨌든 무한 루프에 빠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중간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중간에 구문을 종료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구문은 특정한 포문이라든가 while 두 구문을 빠져나가는 거 종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빠져나가는 종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이제 포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빠져나오는 거, while에 어떤 조건이 맞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빠져나오는 거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번 예제에서는 짧게 브레이크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요, C샵에서 제공해주는 continue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C 언어 계열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continue라는 단어로 조건에 대한 처리, 그 반복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를 진행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continue 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반복문에서 예를 들면 반복문에서 아래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구문인 어떤 조건절이라든가 다음 구문으로 이동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 일단은 정의를 이렇게 한번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예제를 만드냐면 그냥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1부터 100까지 정수 중에서 3의 배수를 제외한 수의 합을 구할 건데요. 방법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continue 구문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죠. 배수의 합을 담아 놓을 그릇인 sum이란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0으로 초기화시켜 주고요. for 구문을 사용해서 탭 눌러서 i는 0번째부터 100번째까지 그냥 1부터 100까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i는 1번째부터 10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1부터 100까지 증가시켜 가면서 구문을 실행하는 거고요. 즉 1번부터 100까지 100번 반복하는데 그냥 sum이란 변수에다가 플러스 이퀄 i 값을 누적시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던 것처럼 CW 탭 눌러보면 합은 얼마다? 합은 sum을 눌러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5050이 나오는 1부터 100까지 합이 되는 거고요. 5050 합은 5050 1부터 100까지 합이 되는 거죠. 근데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주고 싶으냐면 3의 배수를 제외하고 싶어요.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닐 때만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번 시간에 다룰 continue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얘를 실행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다음 구문으로 넘어가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continue 구문입니다. 그럼 continue 문을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if 탭 눌러서
어떤 조건? i를 퍼센트 연산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연산자가 얼마가 0이라면, 즉 3의 배수라면 어떻게 할 거냐? 컨티뉴 해라. 자, 3의 배수이면 컨티뉴 해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구문을 포문 안에 있는 밑에 있는 구문을 실행하지 않고요.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조건식 그 다음 구문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while하고 do while 구문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조건식으로 넘어가겠고요. 포문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i가 이제 플러스니까 증감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3의 배수를 제외한 거니까 3367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3367이 나옵니다. 합은 이런 경우는 3의 배수를 제외한 값은 3367이 나오나 보네요. 다 테스트를 하지 않고 3일 때 컨티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디버깅 모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에서 F11번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1번 눌러서 실행하고요. 다시 F11번 눌렀고요. 다시 F11번 눌렀고요. 다시 F11번 눌렀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테스트를 해보면 i가 100보다 작으니까 참이고요. 실행하고요. i가 3하고 같으냐? false, 거짓이다. 그 다음 sum에다가 누적시키고요. sum은 현재 1 더해야 되고 2, 그 다음에 3이 됐어요. 3은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rue. 이제 여기서 F11번 누르면 여기로 오겠죠. 그럼 현재 i가 3이에요. 3 나누기 3은 0, 즉 참이죠. 참, true. true 값이 됐어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겠죠. 그럼 F11번 눌러서 if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F11번 눌러서 continue문 만났어요. F11번 누르면 어디로 간다는 거야? 밑에 있는 sum 플러스 equal i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갈 거다? 잠깐 노트해보면 그 다음 구문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컨티뉴 문을 만나면. 자, 그런지 한번 볼게요. F11번 눌러서 실행시켜주면 예, 여기로 왔죠. 그러면 i는 3에서 F11번 누르면 i는 4가 되는 거고요. 다시 4, 5, 6으로 왔습니다. 6까지 됐어요. 그럼 6은 100보다 작고요. 그럼 6 나누기 3은 0이다. 나머지가 0이다. 참이죠. 6일 때 다시 여기로 들어오겠죠. 다시 컨티뉴문 만날 거고요. F11번 누르면 sum 플러스 i, 요 밑에 있는 구문들을 밑에 있는 구문이 10줄이든 100줄이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그 다음 구문, 그 다음 조건절 또는 그 다음 구문인 증감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F11번 누르면 여기로 온다는 거죠. 컨티뉴문에서 F11번 누르면 포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 증감식, 그 다음 구문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즉 어디로 안 가고 컨티뉴문을 만났을 때는 밑에 있는 컨티뉴 밑에 있는 구문이 몇백 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여기 그 다음 구문, 그 다음 조건절, 그 다음 증감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컨티뉴문이다. 컨티뉴문 예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컨티뉴문을 많이 사용할 건데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구문은 현재 예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반복문 내에서 다음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아래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아래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조건절, 다음 구문, 다음 증감식 또는 다음 조건절, 다음 구문이라고 할게요. 다음 구문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 반복문에서 continue 아래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구문으로 이동하는 거. 그때 사용하는 게 뭐다? continue 구문이다. continue 문이다. break 구문은 for, while 두 구문을 종료시켜주고 빠져나가는 구문이 break 구문이라면 continue 구문은 밑에 있는 어떤 실행문들을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구문으로 건너뛰는 거,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 이럴 때 사용하는 게 continue 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문 사용할 때 for 구문과 if문,
그리고 if문일 때 continue라든가 break 이렇게 for, if, continue, break 이러한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컨트롤 F4번 눌러서 실행시켜 보면 3367은 1부터 100까지 합 중에서 3의 배수를 제외한 겁니다. 즉 3의 배수일 때는 sum 플러스 i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구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뭐의 배수를 제외할 때 어떤 구문을 처리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continue 문을 사용해서 건너뛰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어문에서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continue 구문에 대한 사용법을 현재 예제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C#의 제어문 중에서 goto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to. 당연히 소문자겠죠. 한 줄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to 구문, goto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정의를 해보면 지정한 레이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저희는 그냥 책갈피라고 할게요. 편의상 지정한 레이블로 이동하는 구문이다. 특정한 레이블 하나 만들었고요. 레이블로 이동하는 구문을 우리는 이제 goto문이라고 합니다. 레이블을 어떻게 만드냐면 start라는 이름의 레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게 하나의 레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딘가에서 goto 해보면 start라는 이름의 레이블 A가 이렇게 뜨네요. 레이블은 글자에 대한 레이블이잖아요. 라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대문자 A 형태로 이렇게 이제 뜨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스타트라는 이름의 레이블로 이동해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코드 작성해 놓으면 난리 나죠. 스타트 해놓고 다시 고투, 스타트 해놓고 고투,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코드가. 해서.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이 맞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라. 이렇게 대기하는 구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레이블은 특정한 구문에서 이제 특정 코드 내에서 어디를 이동시켜주는 기능을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W 탭 눌러서 시작이라고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저 밑에 CW 탭 눌러서 하나를 시스템을 위로 올리자. 자, 올렸고요. 시작과 종료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시작과 끝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 이제 그 시작 부분에다가 라벨, 책갈피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라벨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어딘가는 여기 구문은 언젠가는 오겠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레이블은 참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뜨네요. 단어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도 레이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간단히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CW 탭 눌러서 0, 1, 2 중 하나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모양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0, 1, 2 중 하나를 입력하고 나서 백슬래시 B에서 여기 와서 커서가 깜빡거리게 한번 모양 잡아보고요. 콘솔 리드라인으로 콘솔 클래스의 리드라인으로 문자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클래스의 리드라인 메서드로 한 줄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받아오는데 그거를 그냥 0, 1, 2 뭐 다른 숫자 나오면 그냥 에러 내고요. 그냥 얘를 컨버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트 클래스의 toInt 32로 변환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0, 1, 2 중에서 입력한 걸. 그거를 int형으로 받도록 할게요. 뭐 챕터란 이름으로 받도록 하죠. 0은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할 거고요. 1이면 1챕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1챕터로 이동할 거고요. 밑에 레이블 하나 만들어 줄게요.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어느 위치에다가 챕터란 이름의 챕터 1이라는 이름의 레이블 하나 만들어 주고요. CW 탭 눌러서 1장입니다. 여기부터는 1장입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챕터 2라고 레이블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는 2장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챕터 1부터 어떤 코드가 실행된다면 챕터 1, 챕터 2가 실행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레이블들은 코드상에서 그냥 레이블, 표식이지 주석하고 비슷합니다. 이 단어 자체는 실행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구문상으로는 1장입니다. 다음에 2장입니다. 라는 이름의 구문이 실행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구문을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 케이스문 또는 if else 문상에서 챕터가 1장이면 어디로 이동해라? go to 구문으로 챕터 1으로 이동해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2를 입력하면 여기서부터 실행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코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챕터 1으로 이동해서 여기부터 실행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else if 챕터가 2장이라면 go to 해라. 챕터 2장부터 실행을 해라. 그러면 어디부터 실행된다? 여기 2장부터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0을 입력했다 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이동해라? go to 이제 end로 입력을 해라. 뭐 end를 하나 만들어 주죠. 종료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end를 하나 만들어 주죠. 그래서 go to end라는 이름의 레이블로 이동을 하자.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코드를 스타트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1장입니다, 2장입니다 하고 end로 가기 전에 다시 어디로? 다시 go to start를 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조금 줄일게요. 한 개 페이지 100% 놓고 한 개 페이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노트를 잠깐 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조건이 맞으면요. 여기 조건이 맞으면 열로 오는 거고요. 챕터 1으로 오는 거고요. 여기 조건이 맞으면 go to 챕터 2 해서 2를 입력했으면 챕터 2로 이동을 해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1장 또는 2장 1장입니다, 2장입니다 또는 2장입니다. 그래서 챕터 2로 오게 되면 2장입니다만 실행되는 거고요. 챕터 1으로 오게 되면 1장입니다 하고 2장입니다 같이 실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go to start 하게 되면 어디로 이동한다? 다시 처음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start라는 이름의 레이블을 찾아간다는 거죠. 1 또는 2 누르면 계속 어떻게 돼요? 1 또는 2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하면서 1장입니다 또는 1장입니다, 2장입니다 또는 2장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0을 누르게 되면 0을 그렇지 않으면 1 또는 2가 아니면 0을 누르게 되면 어디로 이동한다? 최종적으로 end라는 이름의 레이블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동해서 종료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에 다시 낙선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스타트, 엔드, 챕터 1, 챕터 2 이렇게 4개의 레이블, 4개의 책갈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해당 레이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go to 구문을 만나면. 그래서 물론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 go to 구문 이번 예제는요 어떻게 보면 참고용 예제입니다. 많이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개발자들이. go to 구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깨트린다고 해서 go to 구문을 쓰지 말자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책에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있는 키워드니까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코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는 다 만들어준 것 같으니까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번. 자, 그럼 0, 1, 2 중에서 하나를 입력하면 2를 입력하면 1장입니다, 2장입니다 하고요. 다시 실행하는 겁니다. 다시 스타트로 가서 2를 입력하면 1장은 건너뛰고 2장부터 실행이 된다는 거죠. 다시 1, 2 기타 다른 숫자 써도 되는데요. 그냥 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0을 넣으면 어디로 가서 바로 종료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부터 종료까지 1, 2 또는 그 외의 정수를 입력하게 되면 종료를 하는 거고요. 2를 입력하면 1장부터 2를 입력하면 2장부터 반복을 해서 출력시켜주는 예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go to 구문에 대해서 go to란 이름의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go to 데모라는 이름으로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